자, 이번에는 고무 장갑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설명할 건데, 윗면, 옆면, 빛을 안 맞는 부분, 이제 꺾이는 정도, 이제 구조라는 건 이제 꺾이는 정도를 얘기하고, 빛에 따라서 좀 더 밝은 부분, 또 옆면은 조금 더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색깔로 보이니까, 이거를 내가 윗면이냐, 옆면이냐, 빛을 안 받는 부분이냐, 그림자 부분이냐, 어느 정도 꺾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색감의 변화를 이제 줘야 하지. 그래서 이제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살짝 잡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큼 꺾이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한번 이쪽에 와서 이 형태를 단순하게 한번 보고, 이제 대략 부분적으로만 이제 묘사를 할 거니까, 설명을 할 거니까, 봐봐. 자, 형태를 잡을 때는, 기울기하고, 길이, 그리고 간격,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완성할 때까지는 계속 비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체가 흰색 물체는 아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색깔, 형태를 잡기 위해서 색깔을 까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형태를 보는 이유는, 형태가 보이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색감을 어느 정도 깔면서 이제 진행을 해도, 수월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의자의 길이, 길이 같은 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잘 움직여. 그리고 그림은 이제 어두운 데를 위주로, 상대적으로 어두운 데를 위주로 칠해가면서 형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더 어둡게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자기가 생각을 좀 해야겠지. 보이는 대로만 무조건, 보이는 부분이 어둡다고 해서 무조건 어둡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는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이 어둡지 않은 부분이 더 이제 어두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색감을 칠하면서 진행을 할 때는, 너무 이제 선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지 않고, 약간 촘촘하게 색감의 모양이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우리가 선을 칠하는 게 아니라 색감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보면 이제 그림자가, 물차가 닿는 부분은 이제 진하겠죠.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그림자는 시작하는 부분이 진하고 멀어지면서 풀어지니까 풀어지고. 자, 그러면 고무 장갑도 어느 정도 이제 두께가 있겠죠. 아주 얇게라도 있을 거야. 있고,
조금 더 뒤로 가면, 네,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자, 윗면과 이제 옆면이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진을 보면, 자, 사진을 한번 봐봐요. 빨리 움직여. 사진을 좀 보면, 여기, 밝잖아. 밝은데, 학생들 보면, 이게 밝음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있는데 이걸 직선으로 이렇게 외곽을 다듬어서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끔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굴곡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서 중간 톤의 연결과 직선으로 단계를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방향, 너무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 색깔, 그 톤을 단단하게 해주려면 여러 방향으로 겹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터치를 좀 써줘야 되겠죠. 다시 그림에서 오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밝은 데를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약간 지울 수도 있지만 남겨놓을 수도 있고 살짝 깔은 다음에 지우개로 좀 지울 수도 있겠죠. 한번 그러면 기본 톤이 있을 테니까 고무장갑은 흰색은 아니니까 기본 톤이 있을 테니까 한번 깔고 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우개로 살짝 지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무 직선으로 지우기보다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느낌. 그러면 자, 꺾일 때 항상 잡혀요. 그럼 꺾일 때 잡히고 이게 뭐 종이처럼 완전 90도로 접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 톤도 있어야겠죠. 근데 실제 사진을 보면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중간 톤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구조라는 거 있기 때문에 중간 톤, 여기 좀 꺾이겠구나. 이게 뭔가 구조를 분석해서 내가 이걸 단계를 내줘야지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단순해질 수 있겠죠. 색감이.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중간 톤 남겨놓고 뭐 살짝 이런 식으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색감의 변화를 주는 거죠. 물론 색감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보이는 대로 그릴 때 색감의 어두운 정도, 밝은 정도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연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출하고 여기서도 이제 살짝 꺾이네. 자, 여기도 이제 빛을 남방향 중간 톤이니까 조금 뒤로 물러나봐. 계속. 자, 여기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 한번 봐볼까요? 사진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좀 이쪽 면적이 너무 자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이쪽은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완만하고 여기서 딱 꺾이고 딱 꺾여. 완만한 부분은 색감의 변화가 많지 않고 꺾이는 지점에 이제 색감의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꺾이고 좀 완만하고 여기서 꺾이고 또 한 번 꺾이고 그런 이제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어둠이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림자 쪽이 좀 더 어둡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붙어 있죠. 물체하고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좀 어둡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올수록 여기가 이제 살짝 꺾이니까 이쪽 이제 어두운 톤이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어둠보다 반사광이라고 하면 반사광보다 그림자가 좀 어둡고 그림자가 앞으로 나올수록 좀 풀어지는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사실 뭐 여기 닿는 부분은 좀 더 이제 그림자가 어두울 수 있지만 여기 좀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엄지를 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내려봐요.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쪽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이렇게 여기보다 딱 튀어나오니까. 자, 그리고 그 중간, 자, 이게 중간선이 있어. 뭔가 이렇게 꺾인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선 좀 완만하니까 여기선 단계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심하게 꺾이는 이 부분에 살짝 어둠이 잡히고 약간 중간톤도 있고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약간 뒤로 물러나서 좀 약간 이쪽으로 오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장 발골선을 깔아주고, 물론 여기 중간선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꺾이는 지점에. 그러면 여기서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약간 좀 완만하게 갔다가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여기서 이제 약간 돌아가요. 이쪽으로 끝으로 돌아가니까 이쪽에 살짝 단계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가 구조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 꺾이는 거에 따라서 단계를 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색깔이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본만큼 그린다고. 사실 그리는 방법을 배운다기보다 내가 얼마큼 그거를 얼마큼 보느냐, 본만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이는 거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보고 내가 그걸 분석해서 파악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는 게 있겠죠. 그 느낌, 내가 이걸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보지 않고는 그걸 판단할 수 없겠죠. 이거하고 틀리게 그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을 보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연출을 하는 것처럼 일단은 잘 봐야 돼요. 물론 형태는 보이는 대로 그려야겠죠. 그리고 윗면과 옆면, 그 빛을 받지 않는 부분, 밑면 이런 걸 구조를 바탕으로 좀 자기가 색감을 어두운 데는 조금 더 어둡게, 밝은 데는 좀 더 밝게, 뭐 이런 식으로 색감 자체는 좀 연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조를 분석해. 왜냐면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비슷하게 그리면 뭐 사진처럼은 느끼실 수 있지만 그 명도에 대한 그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좀 덩어리감이나, 그리고 그 명도에 대한 단계가 작기 때문에 좀 그림에 대한 그림에서 오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게 좀 덜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자 여기가 윗면이고 옆면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빛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좌측 상단에서 오기 때문에 이쪽은 빛을 안 받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보다 이쪽이 좀 더 어두울 수 있고, 여기서는 팍 꺾이죠. 여기서 팍 꺾이니까 여기 좀 더 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서 사진하고 그림하고 좀 같이 살짝 한번 비춰봐요. 예, 됐어요. 자, 사진하고 그림하고 같이 살짝 비치면,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다 진하죠. 다 진한데, 자, 여기서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진하지만 일로 갈수록 여기보다는 여기도 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 안에 공간적인 느낌을 좀 표현하고 이게 튀어나오게끔 효과적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는 여기가 어둡지만 우리가 좀 연출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림자는 잡히고 들어가서 풀어져. 그럼 여기는 먼 어둠. 그리고 이쪽은 어둠으로 잡혔는데 좀 가까우니까 이거보다는 가까우니까 좀 어둠을 좀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죠 앞쪽으로.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둡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다 어둡죠. 다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림자는 이제 여기보다는 그림자가 진하게 하고 이러 갈수록 여기 좀 진하게 해서 조금 엄지가 좀 더 튀어나온 효과를 준 거죠. 그림자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물체가 붙어 있을 때는 이제 그림자가 어둡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대상 물체가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물체의 어둠을 더 진하게. 그래서 어둠은 가까울수록 내 눈에서 좀 가까울수록 진하고 멀수록 좀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그림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약간. 그럼 이제 여기서 진하고, 자, 이리 갈수록 좀 풀어지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조금만 여기 이제 묘사할 거니 좀 클로즈업 좀 해봐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니까 또 여기서 완만해지니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여기가 좀 더 어둡고,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요. 스무스하게 가면 여기 좀 밝으면 이쪽은 조금 더 어두울 수 있어.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고무장갑이 이렇게 해서 약간 볼록했다가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아주 미세하게, 여기는 굴곡들이 심한 게 아니니까 좀 약간 올려봐봐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어둡게.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흰색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아주 밝은 톤으로 한번 깔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듣고 있니?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그 그림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가 막 굉장히 거창한 생각이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굴곡이 여기는 돌아가니까 여기를 어둡게 해줘야겠다. 여기는 이렇게 때문에 여기 중간 톤 여기 밝게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필질만 하면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아무 생각 없이 운전만 한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닌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고무장갑에 대한 굴곡들이 미세하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주 미세한 색감이니까 그런 데를 좀 보이는 대로 좀 해도 돼. 자, 물론 이렇게 고무장갑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둥이 있죠, 원기둥. 이제 여기 말려있는 데는 물체하고 닿는 부분이니까 좀 진할 테고. 이게 뭐 고무장갑이 좀 중요해서 한다기보다 구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잘 들으면 돼.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고무장갑을 하든 목장갑을 하든 다른 걸 그리든 어느 정도 다들 꺾이는 그런 정도가 있을 테니까. 자,
여기도 꺾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돼요. 그리고 표현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쓰기 편한 방향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감을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하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색감이 있으면 그걸 여러 방향으로 겹쳐서 거기에 맞는 색감을 써주지 않으면 그림 되게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 물체 대상과 느낌이 비슷한가. 약간 어두우면 약간 어두울 수 있고 밝으면 좀 더 밝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내가 보는 대상과 내 그림이 느낌이 괜찮은가, 계속 그 느낌, 색감의 그런 대비에 대한 그런 느낌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딱 그러는데 진하네, 그러는데 밝네, 뭐 이런 느낌보다 그 대상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사진하고 한번 같이 한번 비춰줘 봐요. 자 보면 조금 더 뒤로, 됐어요. 같이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가 느낌은 비슷해. 근데 보면 색감은 좀 더 진하게, 내가 굵고 꺾이는 거에 따라서 좀 진하게도 하고 좀 그렇죠.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느낌은 비슷해. 그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뭔가 딱 봤는데 뭔가 틀려. 어디가 더 어둠이 더 튀고, 딱딱 봤는데 이거와 이거에 대한 느낌에 대한 색감이 내가 봤을 때는 내게 어둠이 좀 연한 것 같아. 그럼 더 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는 여기 있는 색감을 여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분위기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감을 여기 옮긴다고 생각하면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색감을 1대1로 유동 색감을 칠려고 하면 되게 연하게 칠해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분위기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거 봤을 때 여기 좀 연하게 보여. 이거하고 이거 내가 그리는 부분을 동시에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연하게 보이면 그 색감 올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볼 때 항상 내가 그리는 대상과 그리는 그 대상의 그 위치와 내가 그리는 그런 부분이 딱 봤을 때 분위기가 괜찮은지 비슷한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대답을 안 해. 자 보면 여기서 꺾이는 지점에서 잡히는 거예요. 약간 잡히는 듯한 느낌. 꺾임이 심할수록 좀 진하게 잡히겠죠. 꺾임이 여기는 심하니까 확 들어가니까 좀 진하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완만한, 여기는 조금 그러니까 심하면 어둠의 그런 단계가, 그런 중간톤의 단계가 얇겠죠. 좀 이렇게 스무스하면 중간톤의 단계가 넓고 여기 넓잖아요. 근데 꺾이면 중간톤의 단계가 얇아요. 여기는 더 꺾이니까 더 얇고. 그러니까 내가 색감의 그 면적과 그 얼마큼 좀 잡아줘야 하는 정도, 그런 것들을 내가 구조를 생각해서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꺾이고, 굴곡들이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보면 그런 굴곡들,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약간 이건 이렇게 됐다가 이런 느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돌아가고 완만하고 꺾였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갔다가 이런.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구조를 내가 구조의 그런 면적이 꺾이는 정도를 보고 색감을 조절하는 거지. 물론 보이는 대로도 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대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보이면 윗면이냐 옆면이냐 얼마큼 꺾였느냐에 따라서 색감의 조절을 해줘야 입체 느낌과 또 톤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림 톤의 변화라는 건 이제 이게 색감 화이트부터 블랙 사이 이 그림의 화이트부터 블랙 사이의 단계가 되게 많다. 톤의 변화가 많다. 묘사가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묘사도 많이 됐으니까 톤이 풍부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림을 봤을 때 감동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림 여기 닿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닿는 부분 좀 진하고 응?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좀 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사진에서 보면 여기나 똑같아. 근데 꺾이는 정도가 틀리죠. 꺾이는 정도가. 그러면 그림에서는 여기 약간 윗면이고 약간 옆면이야. 그럼 비슷하게 잡아주고 일로 꺾을 때 조금 더 세게 잡아주는 거야. 그럼 여기와 여기의 색깔 차이가 틀리면 색깔 차이가 틀려야 좀 꺾이는 듯한 또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 그림을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자 그림을 보면 자 물론 이제 여기는 화이트가 있겠죠.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쪽은 이제 뒤쪽이기 때문에 밝더라도 화이트는 없어야 돼. 자, 밝음은 가까울수록 밝고 어둠은 가까울수록 어두워요. 그래서 가까운 부분은 밝고 어둠의 대비가 커서 선명하고 멀어지는 데는 밝고 어둠의 대비가 강하지가 않으니까 뿌연 거죠. 그래서 뒤에는 화이트가 없게끔 살짝 눌러줘야 돼. 항상 뒷부분은 아주 밝게라도 화이트 물체도 아니고. 그래서 자 가깝고 멀고에 대한 거, 구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 되는데 한 가지를 제대로 생각해서 그릴 줄 알면 모든 물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빛이 오는 방향을 항상 인식을 하고 어디가 빛을 받고 어디가 어두운지 명암, 밝고 어둠에 대한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순서는 형태, 명암, 밝고 어두운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섞여 있다면 그 색깔들의 구별들, 그래서 형태, 색깔 구별, 명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중간도까지 덩어리 과정까지만 그게 잘 나오면 웬만한 그림은 그 이후에 그냥 좀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래서 덩어리 과정까지는 과정을 잘 지켜서 생각을 좀 하면서 구조를 생각하고 좀 더 진행하면 이제 크게 무리 없이 크게 이제 틀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시험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그거를 이제 좀 그릴 수 있겠죠. 그냥 부분적으로만 묘사하는 애들은 시간 안에 완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으로 형태를 다 잡으려면 다 형태를 다 잡고 명암을 구별하면 어둠을 다 찾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 과정 전체적으로 덩어리 과정이 나오면 앞에 있는 물체부터 묘사하고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은